네, 안녕하세요. 각설탄군입니다. 이번에 여행할 대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4년제 사립종합대학인 고려대학교입니다. 1950년 충숙공 이용익이 고종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근대적 사립고등교육기관인 고성전문학교에 연을 두고 있으며 1932년 인천 김성수가 학교를 인수하였고 해방 후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며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권 소재대학 중에는 두 번째, 전국에서는 30번째로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은 LG 포스코 경영관입니다. 박현주 라운지, 이명박 라운지 등 첨단 강의실이 포진해 있는 럭셔리 건물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위상을 끌어올린 건물이며 공사비로 28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단과대 건물 하나에 투입된 예산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경영대학장을 지낸 이필상 교수가 각 기업을 찾아다니며 문전박대를 이겨내고 무려 6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한 덕분입니다. 정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중앙도서관 건물입니다. 1935년에 착공하여 1937년 개관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지을 때 미국 듀크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을 참조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아세아 문제연구원입니다. 1957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대학 부설 연구소입니다. 국내 최초로 독자적 공산권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 5대 공산권 연구소 중 하나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세아 문화재연구원 뒤쪽에 있는 건물들은 CJ 법학관, 그리고 법학관 신관, 법학관 구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 CJ 법학관은 통칭 시버, 로스쿨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120억 기부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내부에는 로스쿨생들을 위한 세미나실과 그룹 학습룸, 휴게실, 그리고 고대 법대 발전위원회실 등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100주년 기념 삼성관으로 2005년도에 삼성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학술정보관이 있으며 본래 박물관은 법학관 구관과 신관 사이에 있었으나 100주년 기념관 개관과 함께 옮겨왔습니다. 이곳 박물관에는 고려대학교의 옛날 물건부터 시작해서 국보급 문화재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정면의 건물은 고려대학교 본관입니다. 1933년 9월에 착공해서 이듬해인 1934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중세 고딕풍의 건물 양식이며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 보성전문학교 시절부터 사용하던 건물로 고려대학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법학관 등이 이용했으나 현재는 강의실로 사용하지 않고 총장실 등의 대학 본부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강암 건물이 주는 특징 중 하나로 현대의 고층 건물에 비해 낮은 층수를 가지고 있으나 막상 실제로 보게 되면 건물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본관 앞에는 잔디밭과 나무들이 있었으나 2016년 4월 본관 앞에 잔디밭에 있던 나무를 전부 없애고 완전한 잔디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북동쪽의 인문사회계 캠퍼스와 남서쪽의 자연계 캠퍼스, 그리고 북서쪽의 녹지 캠퍼스,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인문사회계 캠퍼스는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 문과대학, 전경대학, 사범대학, 디자인조형학부, 국제학부 등이 위치한 캠퍼스입니다. 교문을 중심으로 캠퍼스가 좌우로 넓게 대칭을 형성하며 퍼져 있으며 중앙 광장이 탁 트여 있어서 캠퍼스가 넓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면 좌측에 보이는 건물은 대강당입니다. 최근 대강당이 리모델링 되었으며 대강당 내 3개 강의실 이름은 한국일보홀, 김양현홀, 아주홀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앞서 지나왔던 법학관 구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심리학부가 주로 사용하고 교양 수업도 열리는 건물입니다. 법학관이 생기기 전에 법대생들은 본관의 강의를 들었으며 1980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법대가 본관에서
독립할 수 있게 됩니다. 법대는 상경계열에 비해 교우 기부금이 적어 이 건물 하나를 올리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2001년 법학관 신관이 완성되면서 법관대학 소속 교수 연구실이나 연구소 등은 전부 신관으로 이사를 가고 구관의 빈 공간들은 문과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부가 완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대 교우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인촌기념관입니다. 고려대학교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실제로 전형적인 고려대학교 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외관이 우장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본관이나 대학원 도서관, 서관과 달리 상당히 나중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외벽을 두르고 있는 척지를 틈에는 지저분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본부에서 주로 사용하고 일부 교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단과대별 수강 신청,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며 공연을 위한 대강당도 있습니다. 악들의 분수대가 있는데 대외적 행사가 있는 날에만 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국제관입니다. 1990년도에 후반 정부에서 국내 9개 대학에 국제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면서 자금 지원을 받아 지은 건물입니다. 정부의 자금과 고려대의 매칭 펀드를 합쳐서 지었으며 서관 쪽에 국제대학원동과 인천기념관 쪽에 국제어학원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이름에 걸맞게 한국어 수업 및 기타 여러 외국어 수업을 듣기 위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KU 개척마을 건물입니다. 영어 이름은 파이빌입니다.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학생들 간 토론회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으로 교수와 학생이 24시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6년 9월 8일 미디어관 정경관 사이 공토에 준공된 컨테이너 박스 38개로 이루어진 건물이며 정경대학 출신 교수인 염재호 19대 총장의 감상이 거쳐진 건물로 퇴임 후 강연에서 파이빌이 세워진 계기에 대해서 학교의 건물이 정말 멋지고 화려하나 굉장히 권위적이며 20세기 사고방식의 삶이기에 대학 캠퍼스를 놀이동산처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성했다고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문과대학 서관입니다. 문과대학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서관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문과대학은 고려대학교의 모든 단과대학을 통틀어서 공과대학과 함께 가장 인원이 많은 단과대입니다. 건물은 원래 보성전문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승격될 때 지으려고 계획했던 건물인데 부지 공사만 완료한 채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정면 좌측에 보이는 건물은 4.18 기념관입니다. 지하 2층에는 대강당과 피트니스센터, 소극장, 탁구실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세미나실이, 1층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경력개발센터, 2층에는 학생처, 그리고 학생지원부가 위치한 건물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우당교육관입니다. 미디어관과 민주광장 사이에 있는 건물이며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물입니다. 우당 박종구 교우가 120억가량의 비용을 전해 기부하여 우당교육관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정면에 지하 주차장, 왼쪽에는 정경관 건물이 있습니다. 정경관은 2003년경에 리모델링 되었으며 정경대 입구는 정대 후문에서 올라가는 1층으로 통하는 입구와 언덕 중간에 위치한 쪽문, 그리고 민주광장과 국제관 방향으로 통하는 2층으로 통하는 입구 3곳이 있습니다. 학교 내 건물 중 유일하게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대학도 문과대 못지않게 강의실이 부족한 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학생회관입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로번슨 홀을 분担한 건물이며 인문 캠퍼스 건물 대부분이 석유 양식인데 반해서 학생회관이 콘크리트 건물인 이유는 캠퍼스 마스터 플랜 계획 당시 본관을 중심으로 가까운 건물만 석유 양식으로 이외 건물은 현대적 양식으로 건설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은 고려대로 1빌딩입니다. 인촌로 빌딩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인천로가 고려대로로 개명되고 자연계 캠퍼스 쪽에 고려대로 2빌딩이 생기면서 현재 명칭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 1층과 2층에 하나은행 고대 지점이 있으며 3층 필라테스 시설이 있으며 지하 1층에 편의점 GS25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SK 미래관입니다. 2001년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2005년 최태원 SK 회장이 모교에 약 200억 원을 후원하면서 본격적인 건립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완공된 건물입니다. 문과대학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결국 문과대학이 아닌 교양교육원에 관리하게 되었으며 문과대 입장에서는 약간 비운의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대강당을 허물고 지을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대강당이 역사성 때문에 유지하고 리모델링 이후에는 교도실과 강의실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K 미래관은 대강당을 함께 아는 모습으로 결정되었으며 SK 미래관과 대강당 사이에는 공간은 커뮤니티 플라자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교풍은 야성, 저돌성, 중후함, 수수함 등으로 대표되어 왔으며 현재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상징 동본인 호랑이, 캠퍼스에 있는 다수의 육중한 석조 건물 등 고대를 대표하거나 고대하면 떠오르는 상징들은 대부분 이러한 특징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고려대학교 발자국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대학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